63세 이상이라면 매일 목욕이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깨끗이 씻는 습관이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4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지내면서 수많은 노인, 환자들 중 상당수가 집에서 간단하게 목욕으로 실신이나 골절 심지어는 사망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계로는 고령자 사고가 매년 10%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평생 잘못 알고 있던 목욕 습관의 진실을 배우고 간단한 5가지 방법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이나 주변 지인과 함께 꼭 봐야 할 내용입니다. 지혜 담은 노후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러분 인생에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목욕 습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4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이 노년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 진료실에 찾아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의사 선생님, 전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해요. 그래야 몸이 따뜻해지고 좋잖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이 심장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아셔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혈압을 급변하게 만듭니다. 특히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심혈관 조절 능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30%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급격한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15분 이상 노출되면 심장 부담이 평소의 2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제 환자 중 78세 박정웅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일 저녁 뜨거운 물로 30분씩 목욕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욕조에서 나오다 어지러움을 느끼셨고 결국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함께 사는 아들이 일찍 발견해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검사 결과 일시적인 혈압 저하가 원인이었습니다. 더 건강하게 목욕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를 넘지 않게 유지하세요. 손등에 물을 살짝 부었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5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셋째, 욕조에 들어가기 전 미지근한 물로 먼저 몸을 적셔 온도 변화를 완화하세요. 넷째, 목욕 후에는 바로 나오지 말고 1분에서 2분간 앉아서 몸을 적응시키세요. 다섯째,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로 목욕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지켜 목욕하면 오히려 혈액순환 개선, 근육 이완, 숙면 유도 등 많은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3세 김할머니는 이런 방법으로 목욕 습관을 바꾸신 후 이제는 목욕 후 어지러움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잠도 더 잘 오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지키는 현명한 목욕 습관입니다. 노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할 2번째 습관인 과도한 세정과 피부 건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는 습관이 오히려 피부 감염률을 38%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깨끗해야 건강하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과도한 세정은 피부 방어막을 파괴해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노화된 피부는 20대 피부에 비해 수분 함량이 약 50% 감소하고 피지선 활동도 60% 이상 줄어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한 비누와 뜨거운 물로 매일 씻으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인 산성막이 파괴됩니다. 이 보호막은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인데 이것이 손상되면 피부 감염과 염증에 취약해집니다. 제 환자 중 76세 이순희 할머니는
평생 청결에 신경 쓰시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2번씩 강한 비누로 전신을 문질러 씻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리와 팔에 가려움증과 붉은 발진이 나타났습니다. 진찰 결과 피부 건조로 인한 습진과 세균 감염이 함께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 전 늘 깨끗이 씻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라고 물으셨을 때 오히려 과도한 세정이 문제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비누 사용은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분비물이 많은 부위에만 집중하고 다른 부위는 물로만 씻어도 충분합니다. 둘째, pH 5.5에서 6.0의 약산성 세정제를 선택하세요. 셋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넷째, 주 23회 정도만 전신 세정을 하고 나머지 날은 부분 세정으로 대체하세요. 다섯째,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해 피부 건조를 예방하세요. 이런 방법으로 피부 관리를 시작한 이순희 할머니는 한 달 만에 피부 상태가 놀랍게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려움증이 사라졌어요. 피부가 부드러워지니 잠도 잘 자고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더 적게 씻는데 오히려 피부가 더 건강해지다니 신기해요. 적절한 세정과 보습은 노년기 피부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노인 건강을 위협하는 세 번째 위험 요소, 욕실 낙상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격적인 통계부터 알려드리자면 65세 이상 노인의 욕실 낙상 사고는 전체 낙상의 35%를 차지하며 이 중 28%가 심각한 골절로 이어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낙상 사고 후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욕실은 물기와 비누로 인해 미끄럽고 좁은 공간에 단단한 표면들이 많아 낙상 위험과 부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력, 균형 감각, 시력이 모두 저하되어 더욱 위험합니다. 한국노인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의 균형 감각은 40대 성인에 비해 약 40% 감소하며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지난해 제가 담당했던 81세 정춘식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춘식 할아버지는 독립적인 생활을 고집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샤워 중 비누를 떨어뜨리고 주우려다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로 입원하셨습니다. 6개월간의 재활 끝에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전처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더라면, 이라는 후회가 너무 늦게 찾아온 것입니다. 정춘식 할아버지의 56세 아들 정민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셔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셨어요. 저희가 욕실 안전시설을 설치하자고 할 때마다 내가 아직 그 정도로 늙었냐며 거부하셨죠. 하지만 사고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욕실 안전의 중요성을 직접 알리고 다니세요. 욕실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것은 낙상 위험을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욕조와 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셋째, 욕실 문턱을 제거하거나 낮추어 걸려 넘어질 위험을 줄이세요. 넷째, 욕실 조명을 밝게 유지하고 야간에는 센서 등을 활용하세요. 다섯째, 샤워 의자를 사용하면 서 있는 시간을 줄여 체력 소모와 낙상 위험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73세 박영자 할머니는 이런 조치를 취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손잡이나 샤워 의자가 내가 늙었다는 증거 같아서 거부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사용해보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제는 샤워하는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졌어요. 내 친구들에게도 모두 설치하라고 권했답니다. 정춘식 할아버지의 아들 정민호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버지가 다치신 후 욕실을 완전히 개조했어요.
이런 시설들이 있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다른 가족들도 부모님이 다치시기 전에 미리 안전시설을 갖추셨으면 좋겠어요. 비용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사고 후 드는 의료비와 시간,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안전시설 설치는 정말 현명한 투자입니다. 욕실 안전은 비용보다 소중한 건강과 독립성을 지키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노년기 목욕 중 발생할 수 있는 네 번째 위험, 체온 급강하와 저체온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목욕 후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15분 이내에 저체온증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응급실 방문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체온 조절 능력이 약 40% 감소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추위를 느끼면 몸이 자동으로 떨림 반응을 일으켜 열을 생성하고 피부 혈관을 수축시켜 열 손실을 막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런 반응이 지연되거나 약해져 체온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또한 근육량 감소로 기초 대사율이 낮아져 열 생성 능력도 떨어집니다. 작년 겨울 제 환자였던 79세 장미영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운 날 목욕을 마치고 나오신 후 갑자기 심한 오한과 함께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가족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고 체온계로 측정한 결과 35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빠르게 이송되어 다행히 회복되셨지만 의사로서 이런 위험한 상황을 자주 목격합니다. 장미영 할머니의 딸 53세 김수연 씨는 어머니가 평소 따뜻한 목욕을 즐기셨는데 그날은 유독 추운 날이었어요. 욕실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가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는 걸 보고 119에 연락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10분만 늦었어도 위험할 수 있었다고 하셨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목욕 중 체온 관리를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욕실 온도를 미리 24도에서 26도로 따뜻하게 데우세요. 둘째, 탈의와 옷 입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체온 손실을 줄이기 위해 탈의실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셋째, 목욕 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 내부 체온이 상승해 저체온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목욕 후에는 즉시 따뜻한 수건으로 몸을 말리고 보온성 좋은 옷을 입으세요. 다섯째, 목욕 후 최소 30분간은 따뜻한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체온이 안정되도록 하세요. 이런 방법을 실천한 장미영 할머니의 딸 김수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어머니 목욕에 더 신경 쓰게 되었어요. 욕실에 온풍기를 설치하고 옷과 수건을 미리 데워두며 목욕 시간도 짧게 조절합니다. 또 목욕 전후로 따뜻한 차를 준비해드리고 욕실 바로 옆에 있는 방을 따뜻하게 데워 바로 들어가 쉬실 수 있게 했어요. 이제는 어머니도 훨씬 편안하게 목욕을 즐기십니다. 작은 주의가 큰 사고를 예방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75세 이정호 할아버지는 평생 군인으로 살아와서 추위에 강하다고 자부했는데 나이 들면서 달라졌어요. 젊었을 때는 영하 10도에서도 거뜬했지만 이제는 조금만 추워도 온몸이 떨려요. 이제는 목욕 전에 방을 따뜻하게 데우고 따뜻한 물을 마신 후 목욕합니다. 작은 습관 변화로 겨울철 불편함이 많이 줄었습니다. 목욕 중 체온 관리는 특히 겨울철 노인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다섯 번째 습관, 과도한 비누 사용과 피부 면역력 저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충격적인 사실은 강한 비누로 매일 전신을 씻는 습관이 피부 면역력을 약 7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 불리는 유익균들이 살고 있어 유해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강한 알칼리성 비누와 합성 세정제는 이런 유익균까지 제거해버립니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연구에 따르면
노인 피부는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과도한 세정으로 인해 면역 기능이 더욱 손상되어 피부 감염, 가려움증, 만성 염증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제 환자 중 82세 황정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정숙 할머니는 평생 청결에 신경 쓰셔서 하루에 2번씩 강한 비누로 몸을 씻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지고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반복적인 피부 감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피부 장벽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피부 미생물 균형도 크게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더 깨끗이 씻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피부를 아프게 만들었네요. 라고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황정숙 할머니의 60세 딸 황미선 씨는 어머니는 청결에 굉장히 민감하셔서 조금만 땀을 흘리셔도 바로 샤워를 하셨어요. 강한 비누로 문지르고 또 문지르시곤 했죠. 피부과 선생님께서 과도한 세정이 오히려 피부를 약화시킨다고 설명해 주셨을 때 우리 가족 모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목욕 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건강한 피부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약산성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이는 피부의 산성 보호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등 분비물이 많은 부위에만 사용하고 팔다리나 등은 물로만 씻어도 충분합니다. 셋째, 일주일에 2회에서 3회만 전신 세정을 하고 나머지 날은 부분 세정으로 대체하세요. 넷째,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보습제를 사용하면 피부 유익균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오트밀, 꿀, 알로에 등 천연 성분으로 가끔 부드러운 각질 제거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황정숙 할머니는 이런 방법으로 3개월간 피부 관리를 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제는 가려움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피부가 편안해지니 밤에 잠도 잘 자고 항생제 연고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어요. 더 적게, 더 부드럽게 씻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피부로 이어진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77세 김영우 할아버지는 저도 평생 강한 비누로 씻었는데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고생했어요. 의사 선생님 조언대로 약산성 세정제를 바꾸고 씻는 횟수를 줄였더니 가려움증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더군요. 요즘은 아침에 세수만 하고 저녁에만 간단히 씻는데도 피부가 훨씬 좋아졌어요. 적절한 세정 습관은 노년기 피부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목욕 습관 형성에 대해 종합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자면 잘못된 목욕 습관이 노인의 건강 수명을 평균 35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일상 습관이 장기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목욕은 단순한 청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할 경우 스트레스 감소, 수면 질 향상, 근육 이완, 혈액순환 개선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적절한 목욕 습관은 노인의 삶의 질 점수를 약 15%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85세 김철수 할아버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매일 뜨거운 물로 30분 이상 목욕하셨던 분이었는데 잦은 현기증과 피부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지난해 건강검진 후 목욕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물 온도를 낮추고 시간을 줄이고 비누 사용을 최소화했죠. 6개월 후 재검진에서 피부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고 혈압 안정성도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내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줄 몰랐어요. 요즘은 목욕 후 피곤하기보다 상쾌함을 느낍니다. 68세 박영희 할머니는 저는 젊을 때부터 하루 2번씩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너무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심해졌죠.
목욕 횟수를 줄이고 온도를 낮추었더니 피부가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는 목욕 후에 피부가 당기는 느낌도 없고 가려움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움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지난 40년간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점은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것이 아닌 이런 작은 일상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처럼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평생 잘못된 방식으로 목욕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늦게라도 알게 되어 다행입니다. 요즘은 목욕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습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목욕은 건강한 노년의 작지만 중요한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